어제부터였죠? 10일부터 74일 남았네. 이제 아직 한참 남았다. 절치 뭐라 카노? 절치 그런데 해결사 양증의 무대 업무정 6개월. 예.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6월은 이중금지다. 그냥 같이 붙이세요. 그냥. 예. 자격정지 6월은 이중금지다. 그 다음에 무등록자, 그죠? 그 다음에 부정한 등록, 그 다음에 금지 가운데 관직상도 있었죠. 하고, 그 다음에 절치와 1대1, 이항이 상치와 1대1, 정임금이 형벌만 의비표, 그죠? 연수하기는 500원, 5번은 운명, 그 다음 무슨 산에? 표문산에 등반할 때, 이 손을 잡아요. 그랬고, 휴, 그랬죠? 자, 갑니다. 1번. 238페이지. 행정처분과 과태료, 딱 제목을 딱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공인계사법을 통틀어 가지고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이 병과되는 경우는 딱 하나. 지정 취소와 얼마? 500가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죠? 요걸 찾는 겁니다. 그냥 문제 자체가. 딴 거 필요 없고. 그래서 1번에 운영규정 줄 긋고 지정 취소와 500가죠. 그리고 2번은요. 정 동그라미 하시고 지정 취소와 몇 대 몇? 1대1. 그 다음에 3번에 이중계약서죠. 뭐예요 이거? 자격정지 6개월. 4번에 갑니다. 명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500과입니다. 5번은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다. 100과죠. 2번.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 1번에 5개 광고물 줄을 긋고 100과 맞죠? 문자로 제가 묶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정 설정 정령수를 게시하지 않았다. 개 동그라미 하시고 100과입니다. 3번은요. 이전 신고하지 않았다. 200과입니다. 4번. 자격증 반납 없을 때 사유서 제출 있죠. 사유서 제출해가지고요.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죠. 사유서 미제출 등의 거짓으로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사유서를 제출하는 거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으로 그랬으니까 100가입니다. 5번 갑니다. 어디에 확인 동그라미 하시고 뭐죠? 500가입니다. 자, 오른쪽 3번. 1번에 어디다가 동그라미? 연수 동그라미 하시고 500가죠. 2번에는요. B 동그라미 하시고 1대1입니다. 3번에는 손 동그라미 하시고 100과죠. 4번은 최근 1년 이내에 1회 업무정지 1회 과태료 다시 과태료 제재는 업무정지 6개월. 5번은요. 인장 줄 긋고 업무정지 3월입니다. 가서 4번 갑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다. 100과 맞죠? 년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지 않았다. 휴 100과입니다. 이것 5개 광고물 줄을 긋고 5개 광고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죠. 5개 광고물 설치는 의무도 아니다. 아닙니다.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얼 뭘까요? 명자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이건 업무정지죠. 이게 만약에 개공이 아니라 거래정보 사업자였다면 500가입니다. 미연가입니다. 공제 규정 있죠. 줄 긋고 승인을 받지 않았다. 뭘까요? 예, 이거 500가입니다. 공제 규정 아셨죠? 그래서 답은 디글, 리얼, 미음 해가지고 넘어갑니다. 디글, 리얼, 미음 빼야지. 기억니언이죠. 예, 기억니언. 5번 갑니다. 100과 해당되지 않는 거 1번에 개 동그라미 하시고 100과죠. 2번은요. 휴입니다. 이거는 100과. 3번은요.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던가요? 없잖아요. 권장사항이니까. 4번은 폐, 그죠? 휴폐업 등에 신고하는 거 휴입니다. 폐. 그다음에 5번은 문자, 그죠? 자, 6번 과태료 부과권자가 다른 것은 1번 갑니다. 손 동그라미 하시고 등록관청이 개공이게 하죠. 2번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다.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3번 문자죠. 문자 동그라미 하시고 이건 뭘까요? 등록관청이. 4번은요. 개 동그라미 하시고 등록관청이. 5번에 휴업신고자 누구? 등록관청이 갑니다. 7번에 과태료 부과권자가 다르다. 1번 협회 누구겠어요? 국장입니다. 2번에는요 역시 협회죠. 누구요? 국장입니다. 3번은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누구? 국장이. 4번 확인 동그라미 하시고 누가? 등록관청이. 5번 협회 누가요? 국장이. 8번에 500만원 과태료 부과 사유 해당되지 않는 거 1번 운자 동그라미 하시고 500과 맞죠? 그리고 뭡니까? 지정 취소입니다. 지정 취소와 500과. 2번은요 확인 동그라미 하시고 500과 맞죠? 3번은 연수 동그라미 하시고 500과입니다. 4번은 감독상 명령에 명자 동그라미 하시고 500과 맞아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역시 명자 동그라미 하시고 500과. 근데 이번에 확인 설명이 누가 위반했죠? 이게 개공이라면 500과인데 소공이니까 자격 정지입니다. 네, 자격 정지 구분해 두시고 갑니다. 9번 옳은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연수 확인 딱 적고 연수 확인 하셨죠? 2번 과태료 부과 관청은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5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맞죠? 가중하더라도 500만원, 1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금액이. 세 번째,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 부과 징수한다. 맞아요? 네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법정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업무정지입니다. 과태료 부과 관청은 과태료 처분 전에 반드시 청문 규정이 없습니다. 10번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은 연수 동그라미 하시고 소공 맞죠? 2번 휴 동그라미 하시고 개공 맞죠? 3번 등록 취소 처분에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다. 개공이죠? 4번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개공. 그 다음에 5번 개공 아닌 자로서 컷. 일반인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돼요? 안 됩니다. 몇 대 몇일까요? 1대 1입니다. 11번 부과 대상자와 부과 기간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다. 운자 동그라미 하시고 얼마? 500과. 2번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뭘까요? 국장 해가지고 500과. 맞아요? 연수 3번 동그라미 하시고 이건 등록관청이 아니라 누구? 시도지사입니다. 휴업은 등록관청이.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아니한 자 있죠? 누구? 등록관청이.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로 갑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죠. 여기서 부동산이란 뭘 말할까요? 토지, 건축물, 그죠?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공급 계약, 그 다음에 분양권, 그 다음에 입주권 몇 개? 5개. 일단 첫 번째, 중개 대상물과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계약과 분양권은 관련 법이 뭐더라? 도시, 공공, 빈, 주택, 건축, 산업 그랬죠. 이 8가지 법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맞죠? 도정법, 도계법,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특례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까지. 건축법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 8개 법에 의한 공급계약이고 분양권입니다. 그리고 입주권 그럴 때는 2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특례법상 아셨죠? 사업시행 인가 후 입자로 선정된 지위에 가지고 2개 법에 의한 입주권까지 해서 부동산입니다. 관련법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거래죠. 거래라고 할 때는 오로지 뭘 말한다? 매매 계약만을 말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매매 해가지고 신고자가 있습니다. 신고. 그러면 신고 의무자가 있겠죠. 신고 의무자는 누굴까요? 일단은 2가지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뭐 직거래의 경우와 그 다음에 중개의 경우로 나뉘어지고, 직거래의 경우는 누가 하죠? 거래 당사자가, 그죠? 거래 당사자가 신고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데, 거래 당사자의 경우는 3개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원칙, 공동신고죠. 공동신고하는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일 수도 있죠. 국가 등은 단독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단독 신고 의무입니다. 그러면 공동신고한다 그럴 때 공동신고라는 말은 공동으로 뭐 한다 그랬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신고라는 말은 뭘 말하죠? 서명 또는 날인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공동신고라는 말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대신에 신고서는 누가 제출할까요? 일방이 제출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면 중개 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중개 시에는 거래 당사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또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 지자체인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다. 맞죠? 단독 신고 의무니까. 그런데 직거래 중개의 경우에 개공 그건 그 당사자가 하는데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죠. 대리 대행이란 말이 나오면 절대로 따라와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포함 제외죠. 대행이란 말은 본인이 아닌 경우니까. 그래서 뭐밖에 안 돼? 방문신고만 됩니다. 방문신고만. 그러면 당사자는 누가 할까요? 대리인이 할 거고, 개공의 경우에는 누가? 소공이 신고 의무적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죠. 신분증명서를 내보입니다. 쭉 적어보면 신분증명서를 내보이면서 2가지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 있죠.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 그리고 신분증명서 사본입니다.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입니다. 그러면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과 신분 증명서 사본은 누구 거예요? 그래 당사자 거죠. 당사자 중에 누구 겁니까? 둘 다가 아니고 지금 이 누가 위임했을까요? 대신 제출해 이렇게. 그래 당사자가 했을까요? 그 중에 한 명일까요? 그죠? 일방입니다. 그러니까 위임하는 사람도 둘이에요, 하나요? 하나. 그러니까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그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 신분증명서 사본입니다. 그리고 소공의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만 내보이면 되고 신분증명서만 내보이면 되고 이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맞죠? 요거. 자, 그러면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겠죠. 누구한테? 신고관청에게. 신고관청. 뭘 신고관청이라고 할까요? 사무소 소재 관할입니까?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입니까? 부동산 소재 관할입니까? 부동산 소재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신고관청이라 하고 언제까지 할까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그죠?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60일 이내인데 여기 이때 신고사항 기억해야 되죠? 신고사항이 뭐 있더라? 일단은 인적사항 들어갑니다. 인적사항이 안 들어가는 건 없어요. 인적사항 들어갔죠? 그 다음에 계약세는 계약일이었죠. 이거는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리고 종류와 표시입니다. 여기서 표시는 뭘 말하죠? 소재, 지분, 지목, 면적을 말하는 아셨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실제 거래 금액입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내 소재하는 주택의 실제 거래 금액이 3억 이상인 경우에는 뭘 제출합니까? 자금조달 계획서죠. 자금조달 입주 계획서입니다. 자금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공해야 되죠. 누가 누구에게? 신고 의무자가 당사자일 때는 매수인이 하겠죠. 그런데 개공이라면 거래 당사자가 즉 매수인이 누구한테? 매수인이 개공에게 제공해야 되겠죠. 언제?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50일 이내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더불어서 자금조달 입주 계획서는 50일 이내에 그죠? 50일 이내에 누가 누구에게?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개공에게. 그러니까 매수인 외의자가 신고자일 때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누구겠어요? 개공을 말하겠죠. 이렇게 신고상. 그러면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아서 뭘 할까요? 신고가의 적정성을 검증합니다. 신고가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신고가의 적정성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때 뭘 활용합니까? 자, 이 위치를 보면 신고관청 위에 시도지사가 있고 시도지사 위에 뭐가 있어요? 시도지사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의무가 있죠?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죠? 구축 운영 의무가 있죠. 뭘 활용해서? 이걸 활용해서 검증하겠죠.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검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검증 결과를 그죠? 검증 결과죠. 검증 결과를 뭐에 대해 통보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통보해야 한다. 누구한테요? 세무수장에게. 근데 신고가의 적정성 검증해야 되는데 신고사항에 누락이 있다. 혹은 부정확한 경우죠.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죠? 자료 제출은 구두로 서면에 의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자료 제출 요구라는 말은 신고 내역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서면으로 볼 때 이 서면에는 4개가 그죠? 명기되어 있어야 돼요. 명시되어 있는 서면입니다. 뭐? 사범 내기하는 거. 그죠? 사유, 범위, 내용, 기한 있죠? 이 4가지가 명시된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자료를 나눠보면 핵심이 뭘까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입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과 그 외 자료입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과 그 외 자료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이라 할 때 미제출은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고 그 외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고 그죠? 신고를 하긴 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 얼마?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죠. 그죠? 그리고 아까 100만 원, 500만 원은 얼마였죠?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래서 이거 2분의 1. 요건요. 5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신고 내역을 조사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뭐 한다? 보고합니다.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그러면 시도지사는 각 시군구장으로부터 즉 신고관청으로부터 보고받았겠죠. 보고받은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몇 번? 1회 누구한테? 국장에게 뭐 한다? 역시 보고합니다. 자, 구분할게. 이건 검증 결과고요. 세무사에게. 보고사항은 조사 결과라는 거 아셨죠? 예. 그리고 신고관청은 그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한 날부터 며칠까지요? 부가일부터 며칠? 15일? 10일 아이가? 갑자기 어제 12월 15일 베이로 말고 10일 이내에 누구한테? 등록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죠? 신고관청은 신고사항에 적합한 경우에는 언제까지? 지체 없이 필정을 뭐 한다? 교부하고 필정 교부는 뭐 받은 게 돼요? 검인이죠. 그죠?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언제까지 처리 기간이 나오면 60일, 50일 말고는 지체 없어요. 그죠? 다 지체 없이 10일도 있네. 지체 없습니다. 적시 대신에 아셨죠? 적시라고 나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순서가 쭉 이루어집니다. 일단은 신고 의무자가 누군지, 신고관청이 누군지, 그리고 신고관청 위에 시도지사, 시도지사 위에 국장,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바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이해하겠죠? 근데 저 검증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국장이.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거 활용하는 사람 누구죠? 그렇지. 활용하는 사람에게 니 필요한 자료 내봐 이렇게 돼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거래 당사자로 간다든지 아니면 시도지사에 가면 안 돼요. 올라가는 건 순서대로 가야 돼요. 신고관청이 국장에게 직접 행위를 하진 않아요. 누구한테?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도지사 다시 누구한테? 국장에게.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도 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정정 신청, 그죠? 그 다음에 해제 신고, 그 다음에 변경 신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자, 이거 3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해제 신고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짚어야 되는데, 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조문상에 해제 신고를 하게 되면 개공이 해제 신고를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데는 해제 신고도 누가 해야 돼요? 개공이 해야 돼요. 개공이 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예전에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규정이 조문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제가 그때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서에 보면 그 서식이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서식에 보면 반드시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게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 그 담당자에 물어보니까 그 규정이 없어졌어요. 거래 당사자 서명 필요 없고 그냥 신고한 계곡만 해제 신고하면 바로 해제가 돼요. 뭔 말 알겠죠? 혹여 그리 지문에서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필요치 않다라고 놓으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식이 아마 제가 판단하는데 서식이 미비된 것 같아요. 개정됐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거야. 뭔 말 알겠죠? 조문에 예전에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조문에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서식에. 그러니까 서식의 내용이 개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나와요.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예. 그래서 실무적으로 실제로도 담당 업무를 처리할 때 개공이 와가지고 그냥 신고만 하면 서명 또는 날인만 있으면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언제까지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한다는 것만 알면 돼요. 정정 신청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정정 신청 있잖아요. 정정 신청서라는 서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기억할 게 뭐냐면 정정 불가 사유입니다. 정정 불가 할 수 없는 거 있죠? 뭐 있더라? 그죠? 일단은 뭐를 못 바꾼다? 주소 성명 있죠? 성명 주민번호입니다. 주소가 아니고 성명 주민번호. 성명 주번입니다. 주소 아니고 성명 주민번호. 또요. 토지 종류. 또 부동산의 소재지. 일단 원칙 이겁니다. 요거. 거기다가 실제 거래 금액 있죠? 실제 거래 금액도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요. 계약일. 실제 거래 금액을 먼저 적은 이유는 정정은 안 되는데 변경은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 거래액. 그 다음에 계약일은 정정, 변경 모두 불가사유입니다. 아셨죠? 이건 손 못 댑니다. 계약일은. 자, 그래서 정정 신청해가지고 보시고 변경 신고도 할 때 계약을 언제까지 한다? 부동산 등기 전입니다. 등기 전에. 그죠? 그리고 변경 신고도 할 때 변제면 금조기 기각시죠. 그리고 이 중에서 주의할 건 변경의 의미 있잖아요. 매수인 변경이라 할 때, 그 다음에 부동산 변경이라 할 때 이건 뭘 말한다? 제외를 말합니다. 예,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개념을. 그래서 변경 신고해가지고 등기 신청 전에 그리고 변경이란 매수인 변경은 추가 교체가 아니라 뭐다?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보면 돼요. 자, 갑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매매계약, 공급계약, 그 다음에 건축 있죠? 5번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 계약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8개 법을 알아야 됩니다. 도시, 공공, 빈, 주택, 건축산업. 밑에 박스 안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1번에 건축, 2번에 공공, 3번에 도시, 4번에 도시, 5번에 빈, 6번에 산업, 7번에 주, 8번에 택. 아셨죠? 자, 그러면 2번 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택지개발촉진법 들어가죠? 면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들어가 있죠? 디귿 도정법 들어가죠? 그 다음에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도 들어 있습니다. 까지. 됐습니까? 자, 3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은 부동산 계약을 의미하므로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이지요? 2번 거래 당사자간 직접 거래입니다. 직접 거래. 누가 공동 신고 줄을 끊고 국가 등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줄 거면 되죠. 국가 등 단독 신고 의무를 말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뭐라 그래요? 신고관청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정을 신고인에게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죠?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아셨죠? 5번 갑니다.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는 면제된다. 맞죠? 4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니죠. 일방이 제출합니다. 2번 전자문서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없다. 세 번째, 국가 등이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똑같아요. 국가 등의 신고 의무자 단독 신고하지만 대행이라는 거는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개공이 방문 신고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 서공이 대행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개공이 대행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공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 아니요 그냥 신분증명서 내 보이면 됩니다. 그리고 5번 신고제도 옳은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수인의 주소지 관할입니까? 부동산 소재 관할입니까? 부동산 소재 관할 청의하죠. 2번 빈집에 관한 법률 있죠. 자, 사업생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입주권이죠. 세 번째,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거래 당사자와 개공이 공동으로 신고해라. 개공만 합니다. 네 번째,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단독 신고 사유서와 거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맞아요?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농지 매매를 체결한 경우에 농지증을 받으면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일단 요거 핵심은 그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가 어제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와도 마찬가지죠. 해야 됩니다. 6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거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주급고 이게 뭐야? 전자계약입니다. 전자계약서입니다. 이때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일방이 신고, 단독 신고라는 게 없어요. 전자계약서는 공동 신고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를 했을 때에 제출 대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 신고의 경우에 일방이 대행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고를 공동을 했지만 일방이 제출해야 되고 일방이 위임하게 되면 위임받은 자는 대행할 수 있죠. 세 번째, 서공이 개공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문서에 한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대행, 대리, 이하고 그죠? 방문하고 대리 대행하고 전자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정을 언제까지
지체 없이 60일, 50일, 10일 지체 없이. 그죠? 신고한다 언제까지?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공한다 5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사실을 통보한다 10일 이내에. 필정 등을 발급한다 지체 없이. 아셨죠? 적시라는 게 없다는 것만 확실하게 알면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그 다음에 5번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일 때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과 등록한 중개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될 수가 없죠. 그죠? 개공에 의한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넘어가고 7번 부동산 거래 신고 가장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은 컷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공만 하죠. 2번 개공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 매수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부동산 거래 신고해라. 아니죠. 요청 관계없이 법정 의무입니다. 세 번째 개공을 대행하는 자는 신분증명서를 사무소 소재지관할 등록관청에 내보이고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소공액이죠. 네 번째, 방문신고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거래 당사자는 신분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방문신고하는 경우에 당사자도 내가 내라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개공 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 필정을 발급받은 때에 매수인은 뭐 받은 것으로?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8번 갈까요? 옳은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과 중개 대상물은 범위가 동일하다. 보신 바처럼 다릅니다. 이번 물건 인도 일시는 신고사항이다 아니다? 아니죠.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매매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자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맞죠? 공인인증서입니다. 공인중개사, 개공이 이제 전자계약서를 쓰게 되면 공인인증서도 마찬가지고 전자문서 신고도 공인인증서에 의한 신분증명서죠. 신분증명입니다. 네, 5번 개공을 배제하고 직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사자 공동신고해야 된다. 공동신고란 공동제출입니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신고사항입니다. 기억.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가 얼마? 3억 이상일 때 자금 조달 계획과 그 다음에 입주 여부, 입주 예정 시기가 신고사항에 들어있죠. 그래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공해야 되겠죠. 니은 갑니다.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 지분 지목 면적 줄 긋고 묶으면 표시. 그 다음에 이것 권리 이전의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권리 이전의 내용과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두 개는 어디? 계약서입니다.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는 조건 기한 들어가죠. 비업 개공 중개로 인한 경우는 인적사항이라든지 사무소에 관한 사항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0번 틀린 것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50일 이내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거래 당사자를 대행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줄 닦으세요.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누구?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아셨죠?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인 경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 필요가 없다. 맞나요? 예. 네 번째,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행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등록된 위임장이 날인된 위임장에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맞아요? 소공이 제출을 대행할 때 뭐만 내보여라? 신분 증명서만 내보이면 되고 기타 서면에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서 작성 있죠? 11번부터 해가지고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말에 특강 하죠? 오실 겁니까? 이 저 원서도 쓰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냥 빈 글로 오셔도 됩니다. 예. 맨몸으로 오셔도 됩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이제 이미 머리에 다 들어있지 않아요? 다만 이제 들으면 알 뿐이고 이제 써라 이러면 뭐 힘들지만 어쨌든 아셨죠? 한번 차분히 다시 정리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